좋아요, 구독!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ASML의 부진한 실적과 함께 미국 정부가 미국 기업들의 AI 반도체 수출에 국가별로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어제 1% 넘게 하락한 나스닥 선물인데요. 오늘도 현재 하락 중에 있습니다. 특히 개장 이후에 우하향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10시 53분경 2218포인트까지 떨어졌고요. 현재는 0.56% 정도 하락한 222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향후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발언했던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러 이사는 현지 시간 14일 스탠퍼드대 후보연구소 주최의 한 행사에서 지난달 연준의 B컷 이후로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단기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기본 전망은 여전히 내년까지 정책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것이라는 건데요. 동시에 점진적인 금리 인하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내용들도 언급을 했습니다. 먼저 10월의 고용 보고서인데요. 10월의 고용 보고서는 허리케인과 보잉 파업의 영향 등으로 해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언지를 했고요. 10만 명 이상 고용 증가폭이 줄어들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가능성은 낮지만 노동시장이 상당히 악화하는 경우에는 정책금리를 앞당겨 인하함으로써 더 빨리 중립금리로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이 예상치 않게 높아지는 변수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만약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면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 때까지 금리 인하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도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마사님 정리를 해보자면 기본적으로는 점진적인 금리 인하이지만 변수에 따라서 또 속도가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자, 마사님은 변수가 나타날 가능성 있다고 보시나요? 상당히 있죠. 네. 근데 참 지금 파월이 머리 아플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연준의 목표는 물가 안정하고 고용 안정이죠. 그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 불과 이제 9월 FOMC 때까지만 해도 뭐 물가는 어느 정도 잡았다고 확신했는데 네. 저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해요. 아까 이제 뭐 월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번에 CPI 발표가 있었죠. 네네. 거기에서 뭔가 조금 딜레마에 빠진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CPI를 분석을 해보고 왜 쉽지 않은지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미 노동부에서 이제 발표를 하죠. 아이템별로 다 있어요. 우리는 이제 전체적인 헤드라인, 그죠? 뭐 그다음에 근원, 거기에 숫자만 보는데 제가 이거 뚜껑을 자세히 열어 보니까 이게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예요. 월러 이사가 이걸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자, 가만 보자고요. 요게 제가 화면이 좀 작은데 간단하게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헤드라인이죠. 헤드라인. 일단은 헤드라인은 이제 식료품과 에너지를 다 포함한 거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유가는 많이 떨어져요. 유가는 아주 좋아요. 유가는 좋은데, 자, 물가가 지금 뛰어 오르는 게 지금 음식 쪽이에요. 음식 쪽. 지금 0.4%가 지금 올랐어요. 저번 달에 0.1%였는데 0.4% 올라갔단 말이에요. 자,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뭐 계절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뭐 좀 이따 이제 뭐 얘기를 또 앵커님이 하시겠지만, 자포라자인가요? 거기가 지금 뭐 러시아가 다시 공격을 지금 가하고 있습니다. 자, 재작년 8, 9월 달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7, 8월 그 정도. 그런데 그 사태가 벌어지면서 뭐 전 세계 식량이 지금 뭐 상당히 위험에 처해 있겠다. 그런 상황이 또 재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계절적인 요인 아까 말씀드렸고, 자, 두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안 해줄 수가 없겠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다음 달에 또 음식 쪽이 뛸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죠? 아까도 뭐 잠깐 번외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자, 우리나라 전 세계 유일하게 맥도날드 한국에만 토마토를 안 집어넣는답니다. 햄버거에다가. 왜? 우리나라가 지금 토마토 농사가 잘 안 됐대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도 뭐 지금 앞에 나와도 여러 가지 지금 뭐 옥수수, 뭐 설탕, 뭐 그런 것들이 지금 물가가 뛰고 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음식 쪽이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밑에 내려보면 에너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에너지 서비스. 자, 에너지 서비스도 지금 0.9%, 마이너스 0.9%, 0.7%였는데 전기하고 이제 가스죠. 근데 지금은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됐어요. 0.7%, 0.7%. 자, 이건 서민 경제하고 아주 직결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자, 만약에 여기 유가가 안 떨어지고 올랐다라면은, 그죠? 이거 3.3%가 아니라 더 높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유가도 보세요. 지금 뭐 널뛰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지금 9월보다는 10월 달이 조금은 유가 변동성이 세죠. 그러다 보면 유가가 지금은 뭐 9월 데이터는 조금은 좀 낮게 나왔으나 조금 스물스물 올라갈 가능성이 여지가 있겠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어떻게 돼요? 물가가 아직은 안 잡히고 있구나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요. 자, 밑에 보면 이제 근원 CPI죠. 근원 CP는 식료품하고 에너지를 뺀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식료품, 에너지를 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동차 관련 것들이 지금 저번에 0.0% 마이너스 1.0%였는데 지금 다 0.2%, 0.3%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뭐예요? 이것도 상당히 지금 제약 쪽에 관련해서 안 좋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또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쉘터. 이제 집값이 조금은 저번보다 0.5에서 0.2로 좀 내렸는데, 자, 어떻게든 상승 중인 건 맞잖아요. 약간 좀 내리고 있을 뿐이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더라. 그게 또 중요한 거고. 자, 맨 밑에 또 저 메디컬 케어 서비스도 있어요. 이것도 지금 마이너스 0.1이었는데 0.7. 이것도 이거로 또 뭐가 돼요? 서민 경제하고 가장 직결이 되는 거죠. 또 겨울이 또 다가오잖아요. 뭐 이제 독감도 있고 아이 또 뭐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죠. 그다음에 또 서민들이 또 진료비가 또 높아질 수 있는 상황.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숫자는 뭐 거기지만 숫자도 뭐 나쁜 건 뭐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죠. 자, 근데 안에 내용, 서민 경제하고 직결이 된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오히려 지난달보다 상당히 높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꼴은 다음 달에도 높게 나올 가능성이 여지가 있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3.3%지만, 그죠? 헤드라인이 3.3%지만 그 이상에 뛸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지 않느냐. 이거에서 이제 파월이 첫 번째로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금리를 뭐 CME에서는 다음 달 11월 달에 금리를 뭐 안 내릴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자, 이게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뭐가 되면, 자, 노동력 시장 아까 말씀을 하리케인이나 뭐 이제 그 항만 쪽에 이제 그 파업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실업률이 어떻게든 10만 명 이상 올라갈 거예요. 아니, 고용이 줄어들 거예요. 10만 명 줄어들 거예요. 자,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자, 9월에 파월이 금리를 내린 이유가 뭐죠? 0.50을 내린 이유가 갑작스럽게 냉각될 수 있는 고용 시장을 어느 정도 선반영하겠다. 그래서 0.50을 내린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11월 7일 날, 이제 한국 시간으로 11월 8일 날 이제 고용 지표 관련 발표가 있죠. FMC가 있죠. 자, 그 전에 어떻게 돼? 고용하고 실업률 발표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만약에 숫자가 너무나도 안 좋게 나와버린다면 어떻게 돼요? 그럼 연준은 야, 이거 안 되겠다. 연준 위원들 13명 투표를 하는데 의견이 또 분분하면서 시장하고 전혀 다르게 금리의 정책을 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파월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자, 고용을 생각했을 땐 금리를 팍 내려야 되는데 물가를 봤을 땐 내릴 수도 없고 아주 복잡한 지금 상황에 놓여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려서 제가 두 가지 의견 좀 제시를 했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하고 경기 침체 시그널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 과거로 보면 있잖아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 금리가 이제 다음 달에 CPI가 또 상승을 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 2022년 8월로 한번 돌아가 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때 파월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 지금 상황이 녹록치가 않다. 과거 70년대, 80년대를 절대로 난 답습하지 않겠다. 그래서 강하게 우리가 고강도 긴축을 해가면서 물가를 무조건 잡겠다고 선언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요 70년대, 80년대예요. 가만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70년대 초에 한번 뛰어 올라갔죠. 요 노란 선, 주황색 선이 인플레이션 CPI입니다. 그래서 올려서 이제 금리를 좀 올렸는데 좀 내려왔어요. 그다음 좀 지나다 70년대 중반 때 다시 한번 튀어 올랐어요.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80년대 거의 엄청나게 15%까지
CPI가 올라갔는 거예요. 이때 이제 금리가 19%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지금 반복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돼요? 여로 따지면 11월이 턴포인트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CPI가 뭐 한 달 정도는 뭐 괜찮다. 연은 총재가 일부 연은 총재 그런 얘기를 했죠. 자, 근데 만약에 11월 달에도 CPI가 안 좋게 나온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과거의 역사를 답습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파월이 상당히 머리가 아프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조금만 다시 우리 시험에 말씀드리지만 조금만 주식하시는 분들 특히 조금 보수로 대응하시면서 20일 정도 관망하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또 좋은 게 뭐예요? 제가 다시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자, 파생은 해지 상품이에요. 누가 봐도 지금 한국 시장 그렇게 녹록지 않잖아요. 자, 그럼 해지가 원래 파생 시장이니까 파생 20일 정도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저 앞에 자막 나가시는 거 1000명한테 오십시오. 그래서 공부한다는 셈 치고 20일 정도 공부하시다가 또 11월 관망하시면서 어떤 투자 방향을 정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미국의 물가가 아직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서 연준이 11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동결을 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부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식하시는 분들은 다소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하방에 또 베팅하실 분들은 파생의 이 또 해외 선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선명 마스터님과 함께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자포리자 마을을 점령을 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즉 곡물 수출기를 지금 점령을 했다는 것이고 향후 곡물 수급에 비상이 걸릴 것이라는 기사가 있던데 이것도 아무래도 인플레 상승에 또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그렇죠. 확실히 영향을 끼치죠. 네. 아까 말씀 2002년 7월, 8월, 9월 사이에 엄청나게 영향을 끼쳐서 뭐 여러 기관들이 뭐 세계 기관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어떻게 좀 만회를 했는데 이번에 상황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뭐 아까 뭐 약간 좀 북한공은 뭐 투입이 됐다 그러고 네. 확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여기서 더 이상 러시아가 물러서지 않겠다는 얘기죠. 자, 결국엔 러시아가 이게 만약에 물러서지 않으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자, 누가 봐도 지금 러시아는 전 세계 산유국 2위 국가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 식량을 공급하는 1위 국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무기를 많이 갖고 있죠. 많이 갖고 있고 지금 뭐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뭐 일부 국가들이 상당히 좀 지금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좀 배추값이 뭐 5,000원이고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물가 채소 것들이 이제 뭐 이슈가 된다면 이게 다시 한번 내관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거 파월이 분명히 이것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러우 전쟁이 확전이 된다면 곡물 수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또 곡물 가격이 상승할 수 있고 이것은 인플레이션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나스닥 선물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지금 상당히 오늘 좀 고민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고민이 많습니다. 네, 왜 고민하시다가 매수를 들으셨을까요? 지금 이제 어제 ASML 때문에 이건 매도로 봐야 되는데. 네네. 자, 어제 어쨌든 좀 과도하게 좀 내린 게 없지 않아 있죠. 특히 어제 엔비디아가 뭐 4% 넘게 빠졌고 지금 제가 지금 시장을 좀 지수는 좀 미국 증시는 못 보고 있는데 자, 오늘 키는 결국엔 엔비디아가 될 것 같아요. 계속 제가 보기엔 이제 미국 대선이 있을 때까지는 계속 엔비디아가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어제 어땠어요?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이죠. 실적 발표를 하죠. 자, 매번 실적 발표를 하면 첫 번째 쪽은 이제 금융 쪽을 먼저 발표를 하게 돼 있어요. 자, 어제 금융 쪽은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성적이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이제 뭐 ASML이 뭐 직원이 실수해가지고 뭐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뭐 다시 지웠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지금 그거 때문에 엔비디아도 지금 상태가 안 좋은 상황. 뭐 그런 거는 이제 안 좋은데 그래서 오늘 또 실적 발표가 있죠. 그럼 장 마감하고 나서 실적이 또 좋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오늘 또 지금은 뭐 약간의 하방을 압력을 받았으나 또 다시
상승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만약 보합권에 좀 그러니까 강보합, 그죠? 올리더라도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일단 매수의 관점으로 봤는데 장기적으로 관점을 보시면 안 됩니다. 오늘 왜냐 진폭이 상당히 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매수로 봤고요.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좀 이따 제가 투자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구체적인 타점을 짚어주시는 건 아니고 그냥 오늘은 조심스럽게 매수. 타점을 한번 집어주기도 네. 좀 조심스러운데. 네. 오늘은 굉장히 그러면은 좀 쉬어갈까요? 조금 쉬어가고 제가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요거 이해한 거 또 안 드리면 서운하니까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저희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네. 자, 네. 일봉을 한번 볼게요. 자, 일봉을 보시면 요 밑에 선 좀 지우고요. 잠깐만요. 자, 보시면 딱 어떻습니까, 지금? 자, 일봉을 보니까 딱 어떻습니까? 자, 요쪽에서 어떻게든 뭔가 박스를 만들면서 올라가는 자리였고요. 여기도 박스를 만들면서 내려가는 자리였어요. 그죠? 요게 이제 7월, 8월 그 사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8월 중순경에 또 한 번씩 올라갔다가 여기서 저항받고 내려오고. 그죠? 9월 한 말 정도에도 여기서 저항받고 내려오고. 아주 요 자리가 중요해요. 요 자리가 뭐냐면 2298입니다. 2298. 2230 정도로 봐야 되겠네요. 그죠? 여기서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2290에서 2300. 그 자리에서 지지를 해주면요. 짧게 수익을 내세요. 괜히 여기서 자꾸 나는 오늘 수익을 내겠다 하시면 리스크가 커질 수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40틱에서 한 60틱 정도. 그죠? 뭐 수치가 더 나오면 더 드셔도 상관없고요. 단 전제 조건이 뭐다? MIT 익절을 분명히 걸고 가야 됩니다.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MIT 안 걸고 무조건 올라가겠지 하고 지켜보다가 손실을 볼 수 있으니까 꼭 유념하셔서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아요, 구독.